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널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저는 유사처 남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신데 제가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 개인 유튜브답게 신랄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증권TV 2차 전지에서 이제 양극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악플이 몇몇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업종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LNF 이야기할 때 나온 이야기고 LNF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제 상법 개정을 통과했단 말이죠. 3차 상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자사주를 갖고 있을 때는 자사주를 이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같은 경우는 1년 반 이내 소각, 그 다음에 매입한 자사주 같은 경우 1년 내 소각, 그 다음에 기업별로 주주 환원, 주주 재고 정책을 발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예시를 뒀어요. 뭐 임원에 대한 성과급 아니면 뭐 자본 조달 아니면 자금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임원대 성과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과연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금융주나 이렇게 어떤 새로운 투자보다는 내가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 내가 배당을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이제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지만 내가 뭐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일군 이 기업을 좀 상속을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랬을 때는 정부한테 찍히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LLF는 사실 돌아가다가는 정부한테 찍힐 정도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LLF가 이 자사주 소각을 이제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했죠. 소각을 한 게 아니고 매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투자 비용을 쓰기 위해서 임원들 성과금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자사주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 살짝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는 2차전지 업종은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차전지 뭐 지금이 한 2019년, 2020년이어가지고 2차전지 태동기다 라고 했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2차전지가 상용화가 된 지가 3, 4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고 흑자 전환 돼가지고 내가 흑자를 내는 바운더리 내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어떤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뭐 킵을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경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상용화 된 지가 뭐 1년, 한 1년, 2년? 1년, 2년이었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4년이 넘어가면서 한 사이클이 돌려온 상황인데 뭐 캐즘이니 뭐 업황이니 뭐 보조금이니 이런 상황이면은 2차전지에 대한 눈높이는 우리가 살짝 높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리했을 때는 삼성 SDI가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비판은 이제 뭐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독보적인 거에 비해서 실적이 과연 얼마나 쫓아올지 그 부분들이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제 리플 리뷰를 위해서 마치고 내용을 할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라서 이제 인터 배터리가 개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LG 솔루션과 삼성 SK온이 이제 딱 돌격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대거 공개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기술 공개를 바라보는 투자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놀랄 것인가 놀란 다음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얼마나 사줄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 배터리를 개막을 하고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랑 SK온이 4세대 ESS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건데 그거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이 저 바이어들의 반응을 보고 이 종목들을 드라이브를 걸지 짧게 끊을지 결정을 하겠다. 여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양극재면은 양극재 안에서 이제 리튬이 있을 수 있고 뭐 분리막이라든가 전액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양극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이꼬르 양극재 리튬 요 정도까지만 다룬다라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스콜리스 같은 경우는 상상해놓고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2월 2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이 3월인데 2월 초에 나온 포스코 홀딩스의 리포트 그 뒤로 추가적으로 새로 나온 리포트는 없는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가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콕 집어냈던 핀트가 이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정말 이번에 실적이 개선이 될 건데 안타깝게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영위를 하고 있는 리튬 가공이라든가 리튬 배송이라든가 리튬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철광 업황이 2020년에 화학과 더불어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뷰.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PBR이 0.7이 안 되는 뷰.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리튬의 광산에 투자한 집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평가 자산이 이제 고평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이 포스콜린스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본업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기보다는 이 포스콜린스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포스콜딩스에 대한 시선이 좋아질 거다. 이런 평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수업 나쁘지 않네요. 근데 대부분 비슷하죠. 제가 최근에 영상 찍으면서 이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순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포스코디스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네요. 기관 순매도 며칠째 이어지다가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의 4배 달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콜딩스 같은 게 조금 보수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21선은 강하게 이탈할 모습이죠. 21선 강하게 이탈했는데 61선 이탈 없이 지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61선 어제 61선 이탈했지만 밑골이 달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 근데 어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외국인이 거의 코스피만 거의 3조 넘게 매도하면서 지옥을 이끌었다가 막판에 저가면서 살짝 들었죠. 혹시라도 미국과 이란 간의 지역적 리스크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잡히지 않을까 안 나오면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안 나오면 뭐 손절할 수도 있고 뭐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안 나와도 그만인데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저가에서 소액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면서 윗골이 살짝 달려있는데 외국인 순매도 조금 달려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아랫단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에 매도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NF죠. LNF에 대한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LNF 사실은 그 관련 내용들을 뉴스로 제가 띄워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LNF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제 LNF가 뉴스가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사장께서 북미 ESS 수요를 흡수할 거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중국산 ESS를 안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산 ESS를 쓸 건데 국내산 ESS 쓸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한테 협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2월 11일에 나왔습니다. 2월 11일. 2월 10일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LNF 관련 리포트도 LNF가 하이니켈과 재고 환입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았던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평가 자산도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재밌는 거죠. 김동명 사장은 LNF랑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난해 12월에 LNF랑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이거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LNF가 이미 밀렸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LNF 같은 경우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를 해가지고 LNF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양극재를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과연 LNF가 받을 수 있을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셀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바이어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LNF 같은 경우 LFP 배터리용 양극재를 만들었는데 그 양극재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볼게요. 근데 LNF 같은 경우 그래도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탄력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외국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LNF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권해드리지만, 저는 뭐 LNF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는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는 탑픽을 포스코 퓨처를 말씀드렸거든요. 포스코 퓨처를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일단은 난 변동성이 좋다. 나 변동성을 좋아합니다. 나는 매매 잘하고요. 빠르게 짧게 매매 잘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손절 못합니다. 저는 손절 못하고요. 안전한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저 위치 안전한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에 보도록 할게요. 근데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리플이 달렸더라고요. 이거 손 팀장, 포스코 퓨처를 탑픽으로 말하는 게 맞냐? GM이 끌어준다고 해가지고 GM이 얼마나 끌어주겠냐? GM 같은 경우도 GM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과연 포스코 퓨처이 이제 GM이 포스코 퓨처한테 수주를 주겠냐,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영상을 안 보셨나봐요. 영상을 안 보고 댓글을 다시나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포스코 퓨처엠이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GM이 하반기에 수주를 줄 거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글쎄요, 과연요? 그럴 수 있을까? 지금 GM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모델이랑 상용차 같은 경우는 후퇴를 했고, 소형차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GM이 포스코 퓨처한테 수주를 준다고 해서 포스코 퓨처가 실적 어닝을 이끌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안 보고 댓글을 다셨나봐요. 영상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다, 이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원유값 상승을 통해서 수혜에 있는다. 이거는 리포터 나와서 고맙지만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에코프로 BM한테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리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이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수입해놨던 니켈이나 리튬에 대한 평가가 개선이 되면서 에코프로 BM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에코프로 BM이 투자한 리튬 광사에 따른 환차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 실적 보여줘도 얼마 전 적자로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적자로 전환돼서 제가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를 길게 말씀 안 드린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에코프로가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뉴스 났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분산했죠. 다 분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상장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지주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에코프로가 정말 지주사 활동만 하고 있으면 지주사다라고 보고 하겠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HN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 이런 기업들 상장을 했고, 아직도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본업을 갖고 있는 지주사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이어서 이제 전고체 소재로 로봇 시장을 정조준한다, 인터배터리에서 이 전고체 소재에 대한 공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성셀과 LNF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각자 자신이 내놓는 상품에 대해서 바이어들의 반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뷰는 맞습니다.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수를 권해드리지만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손절 못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인조후경 투자를 통해서 음극재 사업에 대한 반응이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 재료가 만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음극재에 대해서 중국사를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 났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음극재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은 적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 있기 때문에 참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에 대한 시간 괴리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리포트가 이겁니다. 현대차증권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리포트를 썼는데, 하반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반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이유는 GM이 수주를 줄 거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우리 구독자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GM의 능력 봤을 때는 과연 이들이 포스코 퓨처 실적을 정말 멱살 끌고 가가지고 흑자까지 전환시켜 줄까?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기록 분석 아까 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영상 녹화가 15분 넘어갔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 구체적인 매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을 말하면 우측한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기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버프리 손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됨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이론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